오라클의 서브 쿼리요. 있죠. 뭐 서브 쿼리랑 해서 살펴봤고요. 저희 일단 하나의 SQL 문장 안에 실행되는 또 다른 SQL 문장입니다. 서브 쿼리, 우리가 쿼리 내부에다가 괄호를 표기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서브 쿼리라고 부르고 있다 라고 했었죠. 종류로도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죠. 먼저 서브 쿼리 종류 중에서 단일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단일행이라는 거는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가 한 개 행만 반환될 때 사용되는 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산자는 그 이퀄 연산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같거나 크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라는 표현이 있겠죠 라고요. 한번 예제를 들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럼 단일행의 서브 쿼리 결과를 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집합. 그렇죠? 결과가 한 개가 나오는 거. 집합.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일행 서브 쿼리. 얘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 기준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단일행 결과라는 거는 그죠?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select all from emp loy 죠. 이 중에서 제가 샐러리만 출력을 해볼게요. 제일 일단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샐러리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몇 개 나왔죠? 전체 총 인플로이즈에 있는 컬럼 그 행수가 107개잖아요. 그죠? 107개가 모두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다중행이라고요. 근데 이 결과가 딱 로우넘, 아까 로우넘 얘기 드렸는데 로우넘이 딱 한 개가 나오는 놈이 뭐라고요? 단일행이라고. 그죠? 단일행 서브 쿼리. 대표적으로 직계함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계함수 이런 것들이 단일행 결과를 주잖아요. 그죠? 직계함수들 카운트 있고요. 이런 직계함수들 그죠? 그 다음에 뭐 avg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평균 이런 것들 위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avg 여기까지는 서브 쿼리는 아니죠. 그죠? 서브 쿼리니까 이 쿼리를 서브 쿼리로 활용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웨어절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메인 쿼리의 웨어절에다가 서브 쿼리를 의 결과를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 그 비교 연산자와 그래서 단일행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그지? 단일행 연산자, 아이고, 대표적으로 아까 이퀄 연산자 등등 쭉 있었잖아요. 맞죠? 다 표기해요. 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등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얘를 서브 쿼리로 활용한다는 거는 서브 쿼리를 괄호로 묶어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묶어놓고 웨어절에다가 적용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웨어절인데 제가 대상이 샐러리의 합계잖아요. 그죠? 샐러리의 평균이다. 그죠? 평균이니까 당연히 비교할 때는 누가 오면 돼요? 샐러리 컬럼이 오면 되겠죠. all from 누구야? where. 자, 그래서 샐러리를 비교할 때 네, 여기 아래에 있는 서브 쿼리랑 비교하실 수 있는 게 맞겠죠. 그죠? 아무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서브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이 샐러리의 컬럼의 값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수치도 당연히 샐러리로 하셔야 되겠죠. 일단 뭐 숫자니까 숫자 관련된 컬럼으로 하시면 되긴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샐러리니까 샐러리로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평균하고 같은 거는 죽어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런 같은 게 있다라면 같은 거, 그 다음에 평균보다 많이 받는 사원 이렇게 하면 인플로이가 빠졌네. 그죠? 지금 현재 사원 테이블에서 누구야? 요 내용을 해석하면은 사원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평균 정보보다 많이 받는 사원들의 명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평균보다 많이 받는 사원들의 정보. 출력할 때 이렇게 51명인가봐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받는 사원들의 정보들. 간단하나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죠? 그럼 단지 이 결과값이 한 줄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한 줄이 나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우리는 단일행 연산자들이다라고 부르시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것만 부등호만 이렇게 바꿔가면은 실행이 된다는 얘기겠다, 그죠? 거기에 적합한 내용들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뭘 처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해둔 게 샐러리에 대해서 큰 거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컬럼 중에서 뭐 이런 것만 출력을 했다, 그죠? 네, 일단 간단하게 출력하고 있는 인자들은 그냥 올로 표현을 하게 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나열한다면 이런 거, 뭐 스티븐 킹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조회 이런 것들인데, 그죠? 이것만 딱 써볼까 봐요. 만약에 제가 특정한 사원의 정보를 잘 모르는데 이름밖에 몰라요 라고 했을 때, 이름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긴 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문제로 제공한다라면 스티븐 킹이니까 우리는 여기가 퍼스트 네임이 있잖아요, 그죠? 퍼스트 네임이고 이거 미안해요,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이죠, 그지?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의 결과가 요런 경우에 라고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요 얘기는 요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서브쿼리가 스티븐 킹 요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서브쿼리의 결과값이 이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목적은 뭐냐면 부서가 목적인 부서가 목적이겠다, 그죠? 비교하는 수치는 스티븐 킹의 부서가 일단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제로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서브쿼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셀렉트 조회는 누가 나온다고요? 부서. 그러니까 부서니까 부서 정보가 나와야 되니까 디파트먼트 번호가 나와야 되겠죠? from 어디세요? emp arrow yee에서. 그다음 where 조건은요, 스티븐 킹이래요. 퍼스트 네임이 스티븐인가요? 스티븐이고요.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라스트 네임은 뭐죠?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내기는 복잡하게 일단 내봤는데 어쨌든 킹이죠, 그죠? 킹도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회하면은 일단은 스티븐 킹이 나와야 되는데 오타 났니? 과가 왜 들어간 거야? 그렇죠. 자, 킹의 부서는 90번인가 봐요, 여러분들. 맞아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90번이겠죠? 킹이 제일 먼저 나온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부서는 부서번호 90번 맞네요, 그죠? 네, 요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하면은 나온다라는 얘기죠. 문제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스티븐 킹의 부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면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의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다면 두 개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사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예제는 썩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뭘로 해야 돼요? 키나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요소를 찾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쓸 수는 있으니까 예제로 다루긴 했는데 썩 적합하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동명이인이 있다라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유니크한 요소를 쓰는 게 더 나았습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PK는 모르겠고 이메일 주소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단일행 연산자를 쓰는 거라고 하면은 유니크한 요소에 있는 이메일은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메일을 이용해서 S킹이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메일이 누구인가요? S킹 안 달아가면 이렇게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크한 데이터니까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절대로 두 개 이상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조회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써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집계함수 이런 것들도 유니크가 아니고 단일행 결과를 주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쓰시는 게 적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을 어디다가요? 서브쿼리로 활용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웨어절에서. 그러면 결과가 요거 하나잖아요, 그죠? 디파트먼트 번호니까 디파트먼트랑 일치하는 거. 그쵸? 이번에 이퀄 연산자의 연습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써보긴 했었어요. 요럴 때는 요거 비교 연산자가 아니니까 요렇게 할 때는 범위 정확하게 나오는 거 나와야겠다,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90번 부서에 있으니까 90번 부서랑 일치하는 사원들 명단이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쨌든 이런 집계 연산자랑 쓰시면 되겠다. 이게 단일행 연산자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 서브 쿼리입니다. 뭐 딱히 어려운 것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다중행 서브 쿼리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예제는 여러 가지 다루시면 되겠는데 뭐 종류로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주의사항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서브 쿼리의 결과가 지금은 한 개가 나오지만 만약에 다른 요소로 바꿨을 때 한 개가 아닌 다른 게 나오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결과가 한 개가 나오는 거, 그지? 한 개가 나오는 서브 쿼리. 그럼 당연히 대표적으로 아까 뭐야? 집계함수 수가 있었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유니크한 요소 PK나 유니크, 그지? 일치하는 조건이 있는 결과값이겠죠, 그죠? 결과값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은 요소는 여러 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일행 연산자하고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징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냥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제가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중행 서브 쿼리, 멀티 로우 서브 쿼리,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중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사용하냐면, 그죠? 다중행 연산자와 함께 사용하는 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in이 있습니다. 그리고 any, all 연산자가 있고요. any는 sum이라는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sum, 뭐 때때로 뭐 이런
어느 한 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5를 모두 만족하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중행 서브 쿼리. 뭐 일단은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래쪽에 다중행 서브 쿼리. 앞서 단일행 서브 쿼리와 다르게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한 개가 나와도 다중행 서브 쿼리랑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다중행 서브 쿼리. 한 개여도 쓸 수 있는 거는 같이 포함이죠. 네, 포함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케이션, 여기서는 PK 맞죠? 그죠? PK가 부서들의 직업 목록의 조회라고 하고 있는데, 부서 번호가 1700인 요소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만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쳐볼게요. 일단은 부서 번호가, 부서 번호라네. 그죠? 1700번이 부서 번호 있을까? 그냥 여기서 봐가지고요. 부서 번호가 60번 부서가 볼게요. 60번 부서. 부서 번호가 60번 부서인 사원들이라고 하면, 사원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네, 이렇게 where 부서 번호 DPART MENT ID 60번 부서 사원들이겠죠, 그죠? 사원들이라고 하면은 요놈이겠죠, 그죠?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출력하면은 부서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제가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쓰려고요. 좀 이상한 짓이긴 한데, 그죠? 서브 쿼리로 한번 적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게 아니고 일단 부서 번호만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지? 그러면 단일행의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적합하진 않죠, 사실. 그러면은 뭐 다른 범위에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부서. 어쨌든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퀄 연산자를 쓰면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잖아요. 만약에 서브 퀄이 이런 요소를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유니크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니크하지 않은 요소를 주다 보면은 하나의 데이터만 나오긴 하는데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정보고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는 있다. all from where 자리에다가 써서 볼게요. 아까 이거 부서 번호니까 부서 번호가 디파트먼트가 일치하는 거라고 누르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아이고 테이블명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일치한 요소가 되면은 네, 안 됩니다 라고요. 여기서 딱 명시적으로 뭐가 나왔죠? 하위의 지리 요소가 어떻게 나왔죠?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 지금 단일행 연산자를 쓴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단일행 연산자를 썼는데 오른쪽에 있는 요소가 2개 이상이 리턴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적합한 게 아까 이런 유니크한 요소로 했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또는 직계함수를 썼었을 때. 그런데 서브콜에서 이렇게 유니크하지도 않고 중복돼서 나올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해서 지금 조회 결과를 넣어버리면은 60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렇죠? 최소한 여기다가 트렁케이트 배웠으니까 트렁케이트를 써주면 하나만 나올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쓴다라면은 이런 연산자를 쓸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뭐야? in을 이용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in이라는 거는 뭔가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60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게 한번 써볼까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단일행 연산자와 함께 써버리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만약에
실행 오류 발생하죠. 실행 오류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아래와 같은 실행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다중행 연산자 중에 하나인 인입니다. 인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요. 60번 부서랑 50번 부서랑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있다라면은 만약에 또 10번 아까 90번 부서 있죠. 90번 부서랑 부서 사람 많이 없는데 넣을까? 50번도 많나? 30번 부서랑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부서 번호에 해당하는 사원들만 뽑아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안에 이거 이제 목록이 있잖아요. 그죠? 이니까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여러 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뽑아주세요. 일치하는 게 있으면 60도 일치하고 30도 일치하면 누구요? 90도 일치야. 그래서 30번 부서 사원 정보 나오고 있고요. 60번 부서 사원 정보 나오고 있고요. 90번 사원 정보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아까는 여기 위에 거는 무조건 60번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그죠? 아니면 얘를 범위로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겠죠. 만약에 뭐 90번 부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던지 주변에 여러 개의 부서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으로 결과가 나오는 서브쿼리면 이라고 해서 인 연산자와 함께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은 누구랑 같자면 요거를 이대로 쓰는 거랑 누구랑 같아요? 60번 부서 5와 디파트먼트 5와 이렇게 세 번 쓰는 거랑 연산자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죠? 네. 이거랑 동일한 결과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쓴 것 뿐이지 이거는 서브쿼리는 아니죠, 사실은. 그죠? 서브쿼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쓴 거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인 연산자가 오른쪽에 다중값하고 일치하는 요소가 한 개라도 존재를 한다라면 일치한 요소를 찾는 연산자입니다. 있죠? 자,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 갖다가 이용해서 써볼 거예요. 이렇게 인 연산자 말고 이번에는 any 연산자. any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이게 인 연산자였잖아요. 그죠? any. 근데 단지 any만 썼더니 빨간색이 뜨죠, 여러분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60번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요놈이요. 그죠? any 있으면은 any가 어느 거 하나라도 일치하는지 어쩐지를 앞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연산자와 함께. 같은지, 어느 것 하나랑 같냐, 뭐 이런 표현. 같냐, 아니면 크냐, 작냐, 크거나 작거나 같냐, 이 연산자들, 단일행 연산자 있잖아요. 그죠? 같이 혼용해서 쓰셔야 된다, 문법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쓴 게요. 등호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해석하면은, 오른쪽에 구성되어 있는 부서 번호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하고도 일치하면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위에 거하고 동일하네요. 그죠? 인 연산자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any와 등호로 써버리면 인 연산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any에다가 등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퀄 연산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합하고 있는 거. 어쨌든 any 특징이요. 이 연산자는 누구랑 동일하다고요? 인 연산자와 동일함. 등호로 쓰면은 인 연산자. 어차피 이렇게 쓸 거면 인 써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말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등호가 요게 조금 애매하니까 어쨌든 서브 쿼리의 결과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요걸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예제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좀 길어졌지만 별로 의미는 제가 쓰고 있는 게 요 놈하고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죠? 여기 아래에 있는 서브쿼리의 결과가 요 놈을 제가 갖다 넣었잖아요. 요 놈. 요 놈의 결과는 뭐가 나와요? 60번, 30번, 90번이 여러 개가 출력이 되는 거 있는 서브쿼리 결과.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까지 서브쿼리까지만 결과를 갖다 놓고, 네, 길지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죠? 너무 길어요? 그러면 distinct 치시면 어떻게 나온다 했죠? 중복 제거. 결국은 3개죠. 맞아요? 네, 3개의 결과가 다중행위 결과가 나오고 있는 쿼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처리하고 있는 서브 쿼리의 결과는 요런 값을 제공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결과 값입니다 라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다중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 결과가 30, 60, 90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제가 디스팅트 넣든지 안 넣든지 동일한 결과이긴 합니다. 여기다가도 넣어볼까봐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요거? 자, 그랬을 때, 뭐, 이퀄 연산자는 익히 아까 좀 전에 봤으니까 30번, 60번, 90번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주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부등호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죠? 어느 것 하나라도 뭐야? 크다를 만족하는 큰 조건이라면 그럼 이 얘기는 디파트먼트가 30번보다 커야 되고 60번보다 커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요 30, 60 저기니까 30보다 커도 되고요. 또요. 60보다 커도 되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90보다 커도 됩니다 라는 얘기일까요? 30보다 커도 되고요, 60보다 커도 되고요, 어느 것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네? 30보다 커도 되고요, 60보다 커도 되고요, 90보다 커도 됩니다 그러면 네. 뭐라고요? 90보다 크면은 90보다 크면은 30보다 크도 되고 60보다 크도 다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60보다 크다는 거는 60보다 큰 데이터 안에는 90보다 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거. 어느 거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30보다 크면요, 범위가 60도 되고 90도 되고 하고 있겠죠, 그쵸? 범위를 제가 너무 많이 줘서 그렇긴 한데 30번 이상의 부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30번은 안 나오고 40번 부서부터 나오겠다, 그죠?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90보다 큰 거에는 아래 거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상관없어요. 90번 오케이, 60번보다 큰 것도 오케이. 그럼 60번에서는 90번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또 가면은 30번, 그러니까 최소값이 30번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최소값보다 큰 거, 최소값이 30이잖아요, 그죠? 최소값 큰 부서 사원들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큰 부서, 큰 부서만 하면 되겠다, 그죠? 큰 부서가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자, 요거로 부서로 했으니까 좀 그런가요? 그래서 샐러리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셀렉트.
자, all from 정보는 employee. 왜요? 그럼 셀러리 정보가 여러 개 나오게 하려고요. 맞아요? 여러 개. 근데 이제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셀러리 각 부서의 최소 급여를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그럼 요거 일단은 잠시 대기요. 셀러리랑 비교하긴 할 건데 각 이렇게 해볼게요. 각 부서의 최소 급여 셀러리만 말하는 거예요. 셀러리 최소 셀러리 컬럼 각 값들이겠죠. 부서별로 나오겠죠. 그죠? 확인해 볼까요? from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셔야 되죠? 셀러리니까 각 부서의 셀러리니까 셀러리인데 최소값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각 부서가 아니고 모든 부서 전체 인플로 이거 오타 났다. 전체 테이블의 평균이잖아, 그죠? 그러면 각 부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넣으시면 돼요? 각 부서니까 부서별로 라고 하니까 그룹핑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룹 by 뭐야? 부서별로요. D P A R T M E N T 아이디 부서 아이디로 뭐 하시라고요? 그룹핑해서 출력하시오 라고 하시면 그룹별로 쭉 나오겠죠, 그죠? 부서별로. 그러면 부서별 이게 최소 급여들이겠죠? 중복되는 요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각 부서별 최소 급여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죠. 없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몇 개 나왔죠? 이렇게 하나 둘 각 부서별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개 12개가 나왔잖아요. 12개 목록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원들 중에서 각 부서별 최소 급여보다 뭐라 할까요? 높은 사원? 요거 위에 거 똑같이 하면은 물어보면은 각 부서별 최소 급여보다 급여가 높은 그냥 낮은이라고 할까? 높은 사원 조회 위에 까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높은 사원 최소급여들보다 라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각 부서별보다 높은 급여. 그럼 이 중에서 최소값이 요놈이긴 하다. 그죠? 요놈보다 많이 받는 거. 엄청나게 나오겠네. 저 얘가 서브쿼리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요. 요럴 때 조회가 또 인플로이 안 쓰고 있고 쓸 때 샐러리랑 비교 연산자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개 이상 리턴했다고요. 단일행 결과밖에 비교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다가 n이나 o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회하면은 아까 급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급여가 아까 21,000인가요? 21,000이 아마 최소 급여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서도 최소값이 아까 여기다보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최소값보다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 급여보다 큰
급여들이겠죠, 그죠? 아까 이 목록에서 2100이었거든요. 2100보다 큰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일단 해석은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컬럼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면, 물론 등호가 이제 포함이 됐냐 안 됐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만족하는 거는 최대값 기준으로 나올까요? 최대값보다 작은, 아까 17,000원이었었나? 그게? 요 정보가? 셀러리 이거 정보가 여기다 일단 하나를 넣어야 되겠다, 그죠? 서브 쿼리에서 17,000이 최대값이었다, 그죠? 그럼 요거는 해석하면은 최대값보다 만족하는 것들이니까 작은 거가 나오겠죠, 그죠? 최대 급여보다, 이거는 최대 급여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목록 중에서요, 목록에서 이 중에서 나오고 있는 서브 쿼리 목록 중에서 나오고 있는 제일 큰 급여잖아요, 그죠? 제일 큰 급여라고 할까요? 이거 정확하게 하면 서브 쿼리의 결과 중 가장 큰 급여보다 작은 사원들, 모든 사원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1700보다 작게 받는 사원들이요, 1700보다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최대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쭈르륵 봤더니 1400밖에 안 나오네. 500도 600도 없나봐요. 네. 어쨌든 1700이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1700 포함시킬 거면은 등호 넣어주시면 되겠다. 아까 1700이 있었으니까, 그죠?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그래서 포함시켜서 보시면은 1700 사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1400에서 사이가 없어서 아까 안 나왔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부등호는 넣을 수도 있고 추가로 넣어줄 수 있고 해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전체 여러 개 중에서 어느 한 개만 만족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풀어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단지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심플하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하시면 되겠는데, 이 any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요? 썸을 써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썸 한 번만 써볼까요? SOME. 썸을 이용하는 방식도 네,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썸 얘기는 잘 안하고 any하고 all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all 연산자야, all. 그러면 all이라는 건 여기는 키워드가 all이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똑같은 예제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는 최소값이 2100이었는데, 그죠? 2100보다 작은, 있을까요? 딱 한 명 있다, 그죠? 2100보다 작은 거. 이거는 전 부서에서 제가 최소값을 만족하고 있는 거를 찾았잖아요, 그죠? 아까 목록에서는 2100부터 한 1700까지 한 종류가 12개의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을 만족하고 있는 조건, 그러면 all은 모두 만족해야 돼요. 2100보다도 작아야 되고, 두 개만 있어도 돼요. 2100보다 작아야 되고 1700보다 2100인데 17,000이었네. 죄송해요. 계속 1700이라고 했었네. 17,000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2100도 만족해야 되고 17,000도 만족해야 된대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17,000을 만족하면은 17,000보다 작은 것들 하면 2100보다 작은 게 만족 같이 동시에 되나요? 그쵸? 그럼 되잖아요, 그죠? 돼요? 모두 만족한다고? 12,000도 만족해야 된다고요?
같거나 작은 포함해서 12,000보다는 작은 거를 만족해요? 만약에 13,000이라고 생각해봐요. 13,000이라고 생각하면 13,000이라는 데이터가 12,000보다 작습니까? 같습니까? 같거나니까 만족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목록이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12,000보다 같거나 또는 17,000보다 둘 다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는 조건이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최소값을 만족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ll은 어쨌든 해당하는 조건에서 최소값을 만족하는 거. 여러 값 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여러 값 중 최소값, 여러 값 중 최소값 보다 현재는 부등호가 작다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작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any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그러니까 최소값보다 작은 경우, 아까 여기서는 최대값보다 작은 거였잖아. 가장 큰 값,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였는데 얘는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시면 반대 부등호는요, 이거는 최대값보다 큰 경우 됐죠? 이거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볼게요. 반대를 했더니 1700까지 나왔었는데 그죠? 1700보다 만족하는 거는 3명이나 있다, 그죠? 근데 아까 결과에서 요놈이 안 나왔어요, 그죠? 왜냐면 넓으서가 취합이 안 됐어요. 넓으서가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2400이 목록이 없었긴 했지만 어쨌든 범위 내에서는 1400, 1700까지 였었어요, 그죠? 2100에서 1700 두 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중간 거 싹 빼고. 그러면 최소값이 2100이니까 요거는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1700도 만족해야 되고요. 1700보다 더 커야 돼요. 또 누구야? 2100보다 더 커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 값 중에서 누구야? 최대값보다 이 중에 최소값이 아니고 똑같은 결과예요. 최대값보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부등호를 바꿨으니까 그렇죠?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부등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 만족해야 돼요. 1700보다도 커야 되고요. 근데 1800은 그럼 1700보다 큰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1600은 2100을 만족하지만 1700을 만족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1600인 경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100 같은 경우 2100보다 같거나 크니까는 만족하긴 하겠지만 또 계속 1700이래. 17000보다는 크진 않잖아요, 거기.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이 되려면은 결국은 17,000 이상이 돼야지. 17,000 이상은 2100보다 크고요. 1700, 자꾸 계속 꼬였네. 17,000보다는 계속 큰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17,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y와 all을 활용하고 있는 게 다중행 연산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중행 서브쿼리의 결과랑 단일행 서브쿼리 결과는 어쨌든 서브쿼리의 결과값이 여러 행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다중행을 제공하느냐 단일행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달리 적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요. 단일행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크다, 같다, 작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다중행 연산자는 대표적으로 in, any, some도 있고요. all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any와 all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단일행 연산자랑 조합해서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특징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일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의 문법에 대해서만 살펴봤어요.